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그 연고를 사용해서 길이를 연장하기 위한 부분에도 이식을 하고, 그다음 폭을 좀 넓히는 부분에도 이식을 하고. 이런 경우는 코끝 수술만 돼서 교정을. 이거는 물론 이제 콧대 코끝 전체적으로 성형을 하긴 한 건데, 코끝의 문제는 약간 찝혀 있고 작고 좀 짧고 들려 있기도 하니까 그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도 좀 이 찍힌 것 때문에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낮으면서 콧볼이 이렇게 넓은 경우가 많잖아요. 만약에 콧볼이 좀 좁으면 코끝을 많이 좁혔더라도 이 경계감이 사실 작을 수도 있는데, 콧볼은 넓은 상태에서 여기만 탁 좁히면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지금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,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코끝에 있는 연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높이거나 갸름하게 하다 보면 이 코끝의 바깥쪽 연골의 외측각 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슬림해지는 효과도 있지만, 과하면 요 경계 지점, 코끝과 콧볼의 경계 지점이 너무 오목하게 심하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주름선이 명확하게 이제 보이게 될 수 있는데, 이런 게 이제 찌핑코가 되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찌핑코어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, 환자분은 괜찮다.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 심하면 그거는 이제 뭐 과하다고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그 연고를 사용해서 길이를 연장하기 위한 부분에도 이식을 하고, 그다음 폭을 좀 넓히는 부분에도 이식을 하고. 이런 경우는 코끝 수술만 돼서 교정을. 이거는 물론 이제 콧대 코끝 전체적으로 성형을 하긴 한 건데, 코끝의 문제는 약간 찝혀 있고 작고 좀 짧고 들려 있기도 하니까 그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 경우는 좀 반대로 길이가 길잖아요. 남성분이고 좀 어떻게 보면 화살코 같은 형태고, 이런 데가 이제 좀 찝혀 보인다는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좀 움푹 들어갔다가 콧볼이 좀 다시 이렇게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경계감이 생기는 거죠. 이 경우도 이제 재수술 케이스인데, 이제 코끝을 조금 더 넓혀서 이런 데를 좀 둥글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그 환자의 호불호를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륨을 크게 할 건지를 잘 조절하는 게 결국 환자의 만족도, 재수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. 약간 기능적인 것보다는 좀 미용적인 문제가 더 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약간 이렇게 좀 찝힌 느낌이 있더라도 뭐 숨쉬기가 뭐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코라는 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호흡을 하고, 그걸 통해서 또 냄새도 맡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. 당연히 이제 연골을 너무 좁힘으로써 공기가 들어가는 그 초입 부분이 너무 좁혀진다면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있죠. 그 콧볼이 좀 너무 이렇게 폭퍼지면 더 이렇게 경계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, 그럼 그럴 때 콧볼 축소까지 해서 여기까지 약간 더 줄이면 그 느낌이 없이. 그러니까 코끝만으로는 너무 과하게 좁혔다는 느낌은 아닌데, 넓은 콧볼을 갖고 있으면 줄였을 때 좀 완화돼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각도, 경계의 차이죠. 만약에 이렇게 경계가 지는데 이 콧볼 쪽을 좀 이렇게 줄이면 여기가 좀 덜 들어가 보이는 거죠.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. 결국은 이제 재수술에서는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을 갖고 있으면 그걸 좀 더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, 실제로 이제 수술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찝혀서 그거를 펴주는 수술을 했어요. 근데 너무 뭉툭해졌다고 또 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의 어떤 기준점이 또 다 다를 수 있어서 상담할 때 이제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잘 얘기하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죠.